숫자. 자, 오늘 6월 15일입니까? 예, 6월 15일 아침 김포근과 함께하는 매일 하는 경찰학 한번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실종아동 1252번부터입니다. 자, 여기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사실 단순 암기 내용들이 많은데 단순 암기지만 어때요? 포인트가 있죠. 어디를 틀리게 내더라. 사실 그거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아주 가끔 출제자분들 중에서 신박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틀리게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너무 미리 걱정하실 필요 없다. 심지어 그런 게 나와서 딱 해가지고 틀렸다 하더라도 대세에 전혀 지장이 없다. 그러니까 늘 강조드리지만 일단 기출된 거라도 확실하게 잡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늘 강조드립니다. 제발 기출된 문제만큼은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그것만 다 맞춰도 무조건 어느 시험이건 80점은 무조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80점은 나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봤잖아요. 시험이 조금 어렵게 나왔을 때 어떻습니까? 80점 맞으면 조정 점수가 형소법 100점 맞은 것보다 심지어 더 좋기도 합니다. 봤을 거예요. 봤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시겠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자, 1152번. 여기는 뭐가 포인트입니까? 아동 등 하면 일단 여기에 요겁니다. 요걸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실종 아동 등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는 요겁니다. 최종적으로. 근데 어때요? 이 말이 없이 아동 등이 나올 때도 있고 아동만 나올 때도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요걸 하나하나 구별하셔야 돼요. 이게 다 합쳐진 말이에요. 아동이라고 하면 자, 말 그대로 일단 나이를 말합니다. 그렇죠? 몇 살? 그렇죠? 우리는 일단 요게 항상 그렇죠? 신고란 말이 들어가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그냥 실종 당시 그렇죠? 1152번. 오케이. 실종 당시 그리고 또 우리 법 조문에 여기 아동이란 말 나왔죠. 소년이란 말이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뭐다? 그렇죠? 이 법에서는 아동이라고 하면 몇 살? 18세 미만이라고 하는구나. 미만입니다. 그러면 18세가 됐다. 예를 들어서 18세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학생들 중에 앞에 만자가 붙냐 안 붙냐 이거 가지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우리가 사실 여기는 다 법이죠. 법적으로 따질 때는 우리가 무슨 나이를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당연히 만 나이를 가지고 이야기하죠. 아무 말이 없어도. 맞잖아요. 법적으로 따질 때는 우리 다 만 나이로. 그러니까 어떤 법에 보면 만 몇 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만자가 안 붙어도 우리는 법적으로 따질 때는 만 나이로 합니다. 오케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그럼 만약에 18세였다. 어떤 아이가 18세예요. 그럼 18세라면 이 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이 법이 적용된다기보다는 이 법에서 아동이다 아동이 아니다? 얘는 아동이 아니죠. 얘는 아동이 아닙니다. 가출이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은 아닙니다. 아동이 되려면 이 법에서 아동의 적용을 받으려면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법마다 청소년인지 아동인지 적용되는 나이가 다르다라는 거 됐죠? 오케이. 자, 이거 잡으시고. 어쨌든 신고 그리고 13세 요거 틀렸고요. 그리고 어쨌든 아동은 여기까지 됐습니다. 근데 아동인데 이제 등자가 붙잖아요. 그럼 등도 항상 법조문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동하고 플러스 또 다른 애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애들이다? 여기 나와 있죠? 지, 자, 정.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그렇다고 또 이거 지, 자, 정 해가지고 뭐 지적, 자폐성, 정신 이런 것까지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내진 않아요. 이상한 다른 장애인 뭐 내진 않습니다. 됐고. 그리고 치매 환자. 얘네 4명이 뭡니까?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법조문 읽을 때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법조문에 보면 보통 대부분의 법 제2조에 보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해가지고 나옵니다. 오케이. 거기서 일단 가셔야 돼. 그리고 이제 요런 아이들이 뭐 한다? 실종이 됐다. 보호자로부터 이탈이 됐다. 그러면 뭐가 된다? 실종 아동 등이라고 부르는 거지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게 없으면 아직 실종은 아닙니다. 오케이. 얘네들을 그냥 아동 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렇게. 항상 우리가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법조문은 사실은 단순 암기 내용인데
암기를 하기 전에 뭐다? 요것도 사실은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가야 그게 헷갈리지가 않아요. 오케이. 자, 됐고요. 자, 넘어가셔서 참고로 치매 환자는 만약에 저 같으면 요거 하나 고쳐내고 싶어요. 낸다면 60세 이상의 치매 환자를 말한다. 어때요? 왠지 맞는 말 같잖아, 그렇죠? 치매 환자는 나이 제한이 있다 없다? 40살이건 30살이건 갑자기 치매 걸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치매가 걸리면 어떻습니까? 정신적으로는 아동이랑 비슷해지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치매 환자에 대해서는 나이 제한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러니까 이거 쓱 여기다가 60세 이상의 치매 환자를 말한다. 이렇게 하면 X가 돼버리죠. 60세라는 제한 조건은 없습니다. 오케이. 자,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 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 됐나요? 부양한다는 건 이제 먹여주고 재워주고 키워준다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다만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 어제 설명드렸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지만 또 오늘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보호시설입니다. 그렇죠? 어린이가 지금 보호시설에 있어요. 왜 있다? 애가 막 길 잃어버려가지고 울고 있으니까 경찰이 데리고 왔는데 엄마 아빠도 잘 몰라. 그래가지고 일단 경찰이 계속 데리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보호시설로 이제 옮겼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엄마 언제 오는 거야 하고 얘가 눈물을 그렇죠? 흘리고 있어요. 예. 이 아이는 일단 아이는 지금 확보가 됐잖아요. 그러면 누가 지금 확보가 안 됐습니까? 누가 안 나타난 거예요 지금? 보호자, 부모님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얘는 지금 보호자를 기다리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가 기다리는 애는 누구다? 보호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설의 그렇죠? 이 시설의 장 그리고 이 시설의 종사자 여기 있는 분들을 만약에 보호자라고 불러버리면 어때요? 이 보호자랑 헷갈리잖아요. 오케이? 너 누구 기다리니? 아니면 누가 와가지고 경찰이 왔어. 혹시 보호자 왔습니까? 그럼 어때요? 여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엄마, 아빠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찰이 와가지고 이 아이 보호자 나타났습니까? 물어볼 때. 이렇게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럴 때 보호자라고 하면 이 사람들 포함이다. 제외다? 제외하고. 물론 이 사람들도 지금 현실적으로 얘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 법에서 말하는 실종법에서 말하는 보호자라고 할 때는 여기를 말합니다. 얘네들 빼고 됐죠? 명확하게 구별됐습니다. 왜? 이 법에서 말할 때는 보호자라고 하면 얘네까지 포함을 시키면 헷갈리기 때문에. 오케이. 자, 됐죠? 그리고 참고로 방금 요 지훈 아이 얘를 뭐라고 합니까? 보호자가 지금 확인이 안 된 아이죠. 그러니까 이때 보호자도 보호시설의 장이나 종사자를 제외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호자가 확인은 안 되는데 아이는 우리가 보호하고 있어. 그렇죠? 그럼 이를 뭐라고 한다고요? 보호 실종 아동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엄마 아빠는 나타났어요. 우리 아이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고를 했어요. 엄마 아빠는 지금 확인이 됐죠. 근데 애가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런 아이를 뭐라고 합니까? 찾는 실종 아동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요것도 구별해 주시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쭉쭉쭉 나오셔야 됩니다. 단순 암기할 때는. 그래서 여기 제외한다, 포함한다. 항상 뭐 제외한다, 포함한다는 시험에서 문제 포인트이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시험 보고 가지고 선생님 이걸 잘 못 봤어요. 이런 말을 하면 이거는 진짜 기본이 안 된 거예요. 우리 시험에서 제외한다, 포함한다. 이거를 그냥 쓱 하고 넘겼다는 거는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됐고. 자, 발생지. 발생은 뭡니까? 실종이 발생한 장소를 말합니다. 예, 그래서 신고자가 목격했거나 최종적으로 또는 신고한 장소, 진술한 장소겠죠. 그런데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모를 때도 있어요. 왜? 애 데리고 다니다 보면 엄마가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렇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그렇죠. 실종 전 최종 주거지를 말하는데 그 중간에 10일이 아니라 뭡니까? 1개월. 이런 게 이제 단순 암기죠. 1개월이 경과했을 때는 실종 전 최종 주거지를. 왜? 그래야 관할 경찰서가 정해질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발견지. 발견지는 무조건 뭐라고요? 실제로 발견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보호하고 있는 장소가 발견지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경우에는 발견한 장소가 아니라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한다. 이거 맨날 나와요. 오케이. 그리고 쓱 해서 이 발견지란 말하고 발생지란 말을 쓱 또 바꿔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발견지, 여기다가 발생지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이게 왠지 발지 이게 비슷한 글자니까 그래서 항상 제가 또 중요한 게 뭐라고요? 시력이 실력이다. 시력이 실력이다. 오케이. 이런 데서 또 우리가 놓치면 1년 내내 공부한 게 허사가 되잖아. 오케이. 그래서 항상 또 강조드리지만 여러분 시험장 가셔서 아는 문제다. 이 문제는 내가 아는 문제야라고 할 때 더 집중하셔야 돼. 저한테 또 뼈저리가 나오고. 이게 내가 자신 있어 하는 거를 더 열심히 하셔야 돼. 자, 그리고 가출인 신고 당시 여기는 신고가 들어갑니다. 여기는 신고가 들어가요. 상관없습니다.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당연히 18세 미만은 이 법에서 뭡니까? 아동 등이고요. 그리고 18세 이상은 가출인. 왜? 좀 생각이 있으니까 지 발로 걸어 나간 거죠. 이건 실종이라고 보기 어렵죠. 오케이. 자, 그리고 장기 실종 아동은요. 요거 항상 장기 실종 아동 나오면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일단 시간, 48시간은 당연한 거고, 그리고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입니다. 그렇죠? 이거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지라고 나오면 OX, X 됐나요? 요거 포인트 딱 두 군데. 여기. 그리고 여기도 포인트가 돼야 돼. 찾는 실종 아동 등을 말한다. 만약에 이거를 보호 실종 아동 등을 말한다 하면 X가 됩니다. 요거 아마 틀리게 내면 바꿔내면 또 학생들 많이 틀릴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것들 한번 봐주시고. 자, 그리고 넘어가셔서 1258번 보호 실종 아동 지금 나오지요? 요게 실제로 시험 나왔습니다. 보호 실종 아동이란 보호자가 확인된, 확인 안 된? 보호자가 확인 안 된. 사실은 이거는 너무 쉬웠죠. 확인이 됐다라면 이게 그렇죠? 근데 이것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틀릴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확인이 안 되고 아직 경찰이 보호하고 있는 아동을 보호 실종 아동이라고 말합니다. 엄마 아빠가 누군지 아직 모르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이거 단순 암기 내용이죠. 15일에 1회. 그리고 1개월이 아니라 이제 분기별 1개월이 경과하고 나면 분기별 1회. 됐나요? 그래서 진행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체크한다면 여기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한 날부터. 그럼 프로파일링 시스템 등록해야 되는 사람이 있지요. 누굽니까? 실무가 또는 그렇죠? 실종아동 그리고 보호시설 무연고자 그리고 그렇죠? 가출인. 요 애들은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 대상입니다. 근데 이거 말고 이상한 애들 있죠. 걔네들은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채무관계라든지 수배 대상이라든지 그리고 가출한 엄마 따라서 따라 나간 그렇죠? 부모를 따라 나간 아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은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얘네들은 입력을 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실무가 오케이 어떻게든 외우시면 되겠고 참고로 하나 더 한다면 그렇죠? 홈페이지 그렇죠? 인터넷 안전드림에서는 뭐다? 그렇죠? 실무는 홈페이지에서 공개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나중에 찾게 되면 그렇죠?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면 삭제해야 됩니다. 오케이 이런 것까지 뒤에 나오죠? 저 이거 틀렸고 자 그리고 신고 쭉 해서 주거지 경찰서에서만 항상 만자가 나오면 일단 10 중에 90% 이상은 틀린 거 알았다 가셔야 됩니다. 움찔하셔야 됩니다. 맞아? 아니지요. 신고 전화하는 사람이 어디가 관할인지 정확히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일단은 관할에 관계없이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 해가지고 X 됐죠? 자 그리고 보호시설이란 요런 시설을 말하고요. 이런 준하는 시설까지 포함해서 보호시설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넓게 봅니다. 보호시설은. 왜냐? 이게 또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아이를 보호하고 있어요. 그럼 넓게 봐야 되는데 꼭 예를 들어서 등록을 안 하고 신고를 없이 이런 걸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그런 걸 보호시설이라고 안 해버리면 어때요? 법의 보호를 받아 못 받아요? 못 받게 돼버리죠. 아무리 신고를 안 하고 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안에 데리고 오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애들도 뭐한다? 포함을 시켜서 이 법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됐죠? 왜? 법에 등록 안 했다고 무조건 밖으로 빼버리면 안 되잖아. 오케이, 이런 것도 한 번쯤 생각하면 당연히 포함시켜야 되겠다라는 게 들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요거는 어떻습니까? 관할이 다르죠. A서 관할인데 B서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관할서에다가 지체 없이 알려줘야 되겠고, 그렇죠? 그래서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됐나요? 딱 한 번 출제됐는데 별 내용 아닙니다. 요거는 실종 아동이든 가출이든 똑같은 패턴이에요. 예, 당연한 이야기고. 자, 넘어가셔서 경찰관 서회장은 실종 아동 접수라면 24시간. 실종인데 지금 24시간이 문제입니다. 빨리 해야지. 그렇죠? 지체 없이 그렇죠? 수사를 할지 아니면 수색을 할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1263번. 오케이. 자, 지체 없이. 그리고 참고로요. 가족들 이야기 나오면 대부분이 다 지체 없이입니다. 가족들 이야기 나오면 지체 없이. 이렇게 기억하세요. 가족들은 속이 타거든요. 진짜. 제가 약간 이제 요즘 철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계속 나네요. 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막 이야기하면 막 진짜 잔소리 갖고 막 그쵸 막 한기로 저절로 막 날려보내죠. 오히려 막 짜증 지수가 막 올라오는데 예, 저도 최근까지도 그랬습니다. 근데 정말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한다는 걸 요즘 몸소 느낍니다. 네. 자, 가겠습니다. 자, 1264번. 실종 아동. 요건 뭐 딱 보자마자 우리가 늘 푸는 패턴이니까 항상 또 가로 안에 포함이다 제외다 체크하셔야죠. 자, 여기 왜 포함이 아니라 제외일까요? 여기는 단순 실종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범죄와 연루됐다. 유괴였다. 이게 단순 실종이 아니라. 그렇다면 뭡니까? 이제 수사로 전환합니다. 수사로 전환하게 되면 어떤 정보 제공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수사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어때요? 영장도 없이 그냥 자료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렇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영장 없이 막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수사로 진행이 되면 기본적으로 영장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절차들이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범죄로 인한 경우 제외하고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자, 제공 요청할 수 있고요. 요청하면 제공해 줘야 되겠고, 그리고 그 실종 아동의 동의를 받았냐 안 받았냐 상관없이 요청하면 제공하여야 합니다. 오케이. 자, 뭐 야, 너네 엄마가 찾아. 너 위치 정보 알려줘도 돼? 그럼 애가 됐어요. 엄마랑은 이제 끝이에요. 그럼 알았어. 애가 거절하는데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업무에 관계없이 아동을 보호하지 않은 신고 의무자에 해당한다는데 아닙니다. 업무 고용 관계가 있는 사람만이 그 아동에 대한 어떤 신고 의무자가 되는 거지, 업무 고용 관계가 없는 사람은 말 그대로 관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무자는 아닙니다. 됐나요? 내가 이 아이를 고용하고 있어요. 고용주예요. 됐습니까? 그렇다면 갑자기 얘가 출근 안 하고 며칠째 없다라면 이상한데요 하고 신고할 의무가 있지만, 예, 고용 관계가 없다라면 그럴 의무까지는 없다. 당연한 이야기죠, 이것도.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강력범죄. 이것도 외워야 됩니다.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강력이라는 일단 목숨을 잃는 정도가 돼야 강력이죠. 예, 예. 정말 이것도 얘가 요즘 제가 좀 마음에 두고 있는 건데, 죽는 거 아니라면 다 괜찮다. 그렇잖아요. 뭐 솔직히 시험에 떨어져도 죽는 거 아니라면 다시 기회가 있으니까, 저는 안 죽었다는 게 살아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있다라면 기회가 있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진짜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살인, 그렇죠? 강도, 강도는 이게 하니까 죽을 수 있죠. 이거는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그렇죠. 변사 사건, 이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강력범죄입니다. 예, 살인, 강도, 변사, 강력범죄. 이거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약치는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약치하고 체포감금은 그렇죠. 아직 죽는 것까지는 아니니까 얘네들은 강력범죄라고 안 합니다. 이 법에서, 이 규정에서 이렇게 정해놨어요. 이 규정에서 해놨기 때문에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이것도 위험하지요. 위험한데 이 규칙에서는 요 세 가지를 강력범죄라고 규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외우겠습니다. 살인, 강도, 변사. 거의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예. 강도는 강력범죄잖아요. 강 아닙니까? 강. 오케이. 그래서 정말 7.8기 막 6년, 7년, 5년 만에 합격하는 친구들 정말 대단하고, 저도 이제 그 친구들의 마음
진짜로. 오케이. 됐고 요거 틀렸습니다. 약치 때문에. 자, 그리고 넘어가서 보호자란 아까 했었죠?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 오케이. 중복된 건 뭐가 틀렸습니까? 근데 1260 1267번 보호자란 죄송합니다. 시력이다. 요게 들어갔네요. 예. 얘를 못 봤네요. 그래서 요런 거 제외. 그렇죠. 항상 다만 제외한다. 또 제가 낚였네요. 그렇죠. 요 잘 만들었네 문제. 자, 오케이. 보호시설의 장이나 종사자 또 이런 거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보호시설의 장은 포함되나 뭐 가로 해가지고 보호시설 종사자는 제외 뭐 이렇게 해도 또 X겠지요. 오케이. 뭐 어쨌든 자 됐고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는 쭉 해서 알게 되었을 때 당연히 신고하여야 한다. 지체 없이. 네, 됐고 자 여기 여성 청소년 과장은 쭉 해서 인터넷 안전드림 운영한다는데 인터넷 안전드림은 누가 운영합니까? 그렇죠. 생활안전국장. 네, 요거 하시고 그리고 홈페이지 됐고 오케이. 요 생활안전국장 여기는 하나. 참고로 프로파일링 시스템은요. 경찰관들만 보는 겁니다. 일반인은 못 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는 일반인에게도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개는 통합 운영한다, 분리 운영한다, 분리 운영합니다. 통합해서 하면 안 됩니다. 일반인도 다 보게 되면 안 되죠. 신상 다 털리잖아. 오케이. 자, 그리고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발견된 가출의 자료는 자, 이거 그 자료를 자, 지금 찾았어요. 애를. 발견이 됐습니다. 발견이 되면 사실은 그 자료를 없애야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일정 기간 보관을 합니다. 왜? 또 실종될까 봐. 그럼 또 실종되면 어때요? 그 자료가 있으면 훨씬 더 찾는 데 도움되잖아요. 자, 그래서 무조건 계속 보관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실종 아동하고 가출이는 몇 년간? 5년간. 됐나요? 5년간 보관하고 왜? 실종 아동도 한 5년 지나면 애가 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쯤 되면 이제 실종 안 되겠지. 예. 그리고 가출인도 좀 그 정도 지나면 나이가 더 먹었으니까 이제 가출 안 하겠지 하고 5년. 자, 그런데 치매 환자나 장애인 어떻습니까? 이 친구들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래서 몇 년간 보관한다? 10년. 더 길게 보관합니다. 됐나요? 오케이. 금방 기억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가출인 실종 아동은 5년. 그리고 장애인, 치매 환자는 10년간 보관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10년이 지나도 또 그쯤 돼도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리고 신고를 접수하거나 앞으로 쭉 해서 보호자가 요청한다는 경우에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게 느낌상 왠지 요청하면 발급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발급할 수 있다. 요겁니다. 이게 좀 그래요. 법 규정이 이렇습니다. 법 규정. 왜 그러냐고 저한테 묻지 마시고 왜 이게 딱 왠지 맞을 것 같은데 법 규정에는 뭐다? 요청을 하는 경우에 발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요거 잘 봐두시고. 왜냐하면 근데 제가 봐도 발급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가끔은요. 법조문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신경을 크게 안 쓰고 쓱 만들 때도 있어요. 특별한 의미 없이. 하나하나 다 신경 쓰기에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약간의 구멍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거기를 너무 의미를 둬가지고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수험생 입장에서. 오케이. 자, 됐고. 자, 그리고 이제 쭉 해서 발견하거나 좀 보호자를 확인하거나 쭉 해서 이제 그러면 어때요? 삭제 요청한다. 이제 자료나 없애주세요. 그러면 삭제해야 됩니다. 됐나요? 근데 그런 요청이 없다라면 기본적으로 몇 년? 실종 아동하고 가출이는 5년간. 그렇죠? 그리고 장애인하고 치매 환자는 10년간. 오케이. 그리고 당연히 공개된 자료는 삭제한다. 예. 근데 자체적으로 또 이제 보관을 하겠죠. 아까 5년, 10년. 자, 그리고 의료기관, 의료인은 신고 의무자에 해당한다. 당연하죠. 오케이.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의료기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갑자기 실종이 됐어. 그럼 당연히 신고해야 되겠고. 보호시설 무용고자. 보호시설 무용고자는 실가무. 얘네들은 입력 대상입니다.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가 아니라 무조건 입력해야 되는 애들이에요. 오케이.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가 아닙니다. 입력해야 되는 애들이에요. 자, 됐고. 그리고 가정폭력이네. 가정폭력. 자, 기재 한번 펴고 갑시다. 실종 아동 끝났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아까 부모님 이야기했는데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부모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사랑하니까 정말로 걱정을 하시는구나. 이거를 좀 느끼면 있잖아요. 왜 열심히 꼭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되게 마음이 되게 좋아집니다. 제가 사실 또 이번 일을 겪으면서 이번 뭐 작년, 재작년, 올해 하여튼 최근 3년 뭐 3재가 껴가지고 그런지 이제 인생의 어떤 엄청난 편집 풍파를 겪고 있는데 사실은 주변에서 뭐 가끔 그런 말을 하지요. 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뭐 이렇게. 근데 제가 또 워낙에 또 그렇게 살아왔더니 주변에서 그런 말을 해주시는 분도 별로 없었고 딱 한 두 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이야기하신 분이 저희 아버지셨어요. 강력하게 너 그러면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은 사실은 제가 어떻게 되든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그런 면에서 정말로 직언을 해줄 수 있고 또 방향을 잡아줄 수 있고 무조건 잘했다가 아니라 눈치 안 보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정말. 네. 사실 남들은 그 정도까지는 강력하게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 정도로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꼭 사랑한다 안 하는 떠나서 그냥 자기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모님만큼은 정말 본인 이상의 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되게 마음이 편해질 겁니다. 든든해지고 우리 아버지가 뭐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냥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든든해질 겁니다. 그러면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케이. 자, 가정폭력 가봅시다. 자, 가정폭력에서는 뭐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하냐 안 하냐 그거부터 절차, 뭐 응급조치, 임시조치, 긴급 임시조치 이런 것들 딱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어려운 내용 없어요. 자, 그럼 가봅시다. 쭉 해서 이런 거 작성해야 된다. 이거는 뭐 크게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할 수 있다. 작성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요 정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뭐 이런 것들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동거하는 친족관계 있었던 자. 친족은 있었던 자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친족은 현재 동거를 하고 있는 때까지만 가정 구성원으로 보지 동거를 안 하고 있으면 이거는 가정 구성원을 안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도 이미 규정이 이렇게 있잖아요. 아무리 피가 섞인 친척이라 하더라도 같이 안 살면 얘는 또 남이야. 그런데 혼인관계에 있었던 자, 혼인 어떻습니까? 이 결혼을 한 사람은 이거는 그렇죠. 현재 결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있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가정 구성원으로 해당하는 거예요. 그만큼 뭡니까? 이게 강력한 끈이라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 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관계에 있었거나 있었던 사람은 가정 구성원에 해당이 되지요. 오케이,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가정혼용법에는 피해와 관련 있는 고소권자만이 아니죠. 뭔가 많이 하면 뭐다? X. X 일단. 왜? 옆집 사람도 어때요? 신고할 수 있어 없어요?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자는 아니지만 신고를 할 수는 있죠. 오케이. 의무자하고 할 수 있다는 다른 겁니다. 그렇죠? 차원이. 어쨌든 할 수 있다. 옆집 사람도 할 수 있다. 옆집에서 막 싸우는 것 같아요. 뭐 난리가 났어요. 하면 신고. 오케이. 자, 그리고 넘어가셔서 신고를 받은 사법개혁 즉시 현장에 나가. 그렇죠?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담. 우리 응급조치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하는 응급조치. 자, 우리 알죠? 현장 나가서 하면 신고받고 경찰이 출동합니다. 그럼 뭐 합니까? 일단 자, 이것도 뭐 단무지처럼 두 문자 할 필요 없고요. 자, 그냥 딱 가면 뭐 해야 돼? 말려야죠. 제지. 그만하세요. 오케이. 그리고 분리. 그리고 이제 수사합니다. 왜 그랬어요? 그렇죠? 제지, 그만. 분리, 수사. 됐죠? 그리고 다쳤다라면 즉시 의료기관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이거는 본인의 의사 물을 필요 없어요. 왜?
사람이 지금 죽어가는데 지금 이거 병원 가실래요? 이거 뭘 물어봐. 됐나요? 예를 들어서 아예 난 죽어버릴 거야. 아예 나 막 이러면 네 알겠습니다. 본인의 의사 존중. 이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료기관 가는 거는 본인의 의사 상관없고 대신에 여기 있듯이 상담소나 보호시설. 보호시설이 뭐냐면 말 그대로 잠을 잘 수 있고 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집 말고 딴 데 가서 주무실래요? 집에 같이 있으면 무서울 수 있으니까. 상담소, 그렇죠? 가서 상담 좀 받아볼래요? 이런 거는 뭐다? 그렇죠?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오케이. 하지만 아동학대범죄는 가정폭력범죄하고 절차가 비슷하잖아요. 아동학대범죄에서는 피해자가 누굽니까? 아동이죠. 아동에게는 뭡니까? 반드시 이거 동의받는다. 동의까지는 필요 없다? 동의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존중은 하는데 아니라면 왜? 애니까 아직 정확하게 판단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거 체크하시고 오케이. 그래서 X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쭉 해서 없으면 이것도 우리 다 알고 있죠? 이거는 형소법에서도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해관계는 신청이 있으면 신청 없이는 또 하면 안 됩니다. 신청 있고 그리고 and 검사는 며칠? 10일은 지정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됐죠? 오케이. 당연한 일이고 당연한 자 그리고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자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예, 제지 분리 수사하고 뭐 의료기관 보내고 뭐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이제 그 자리를 떠나면 또 뭐 한다? 재발될 우려가 자 포인트 재발될 우려 재발 동그라미 그리고 긴급 동그라미 긴급을 위하여 누구의 임시조치 결정?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임시조치 결정은 누가 한다? 법원이 합니다. 임시조치 청구는 누가 합니까? 검사가. 항상 판사한테 가는 건 누구예요? 검사가 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죠. 우리 사법경찰, 예, 사경, 그리고 검사, 그리고 법원이나 또 뭐 판사나 다 같은 걸로 보셔야 됩니다. 그걸 우리 굳이 여기서 구별할 필요는 없어요. 자, 뭐 한다? 사경은 검사한테 항상 신청한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검사는 법원에게 뭐 한다고요? 청구.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표현은 어쨌든 경찰이 직접 법원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즉결심판 청구할 때 경찰서장이 법원에다가 즉결심판 청구하는 경우 아주 예외적인 경우죠. 그래서 일단 이 정도로 우리 경찰에게서는 일단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직심 빼고 오케이. 항상 우리는 검사한테 검사가 법원한테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임시조치 결정은 누가 한다? 법원이 합니다. 요거를 검사의 이렇게 바꿔서 내기도 하지요. 오케이. 자 그리고 직권 또는 피해자 쭉 해서 긴급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자 긴급 임시조치는 또 몇 가지가 있습니까? 종류? 3가지. 뭐 할 수 있어요? 일단 나가라. 퇴거, 격리, 가해자를 그리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그렇죠? 전기통신을 이용해서도 접근 금지. 요 3가지를 할 수가 있죠. 오케이. 일단은. 자, 그러고 나면 지체 없이 경찰은 어떻게 한다고요? 검사한테 신청해야 되겠죠. 나 긴급 임시조치 했습니다. 예, 정식으로 임시조치 청구해달라고 신청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됐죠? 자, 그래서 긴급 임시조치를 신청한 즉시 그렇죠? 작성하고 왜 이런 걸 했는지 하고 긴급 임시조치 이런 거를 그렇죠? 이런 거 기재해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고. 이러고 나서 검사한테 빨리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검사는 그거 받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몇 시간 이내 청구? 그렇죠. 48시간 이내인데 여기서도 하나 사실은 아직 출제가 안 됐는데 48시간인데 언제부터? 항상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언제부터? 신청한 때부터? 아닙니다. 왜? 이거는 급박하기 때문에 긴급 임시조치를 한 때부터입니다. 사경이 현장에서 긴급 임시조치 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시간은 흘러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몇 시간? 48시간. 그러면 긴급 임시조치를 하고 이런 거 작성해서 검사한테 보내면 이미 시간이 몇 시간 흘러갈 수 있죠. 그거 다 포함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검사가 이런 신청을 받았을 때는 어때요? 48시간이 남았다. 현실적으로는 한 몇 시간 안 남았다? 몇 시간 안 남을 수도 있지. 이해하셨습니까? 그 상황을? 오케이. 그만큼 빨리 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케이? 그 이야기. 그래서 출발점이 어디다? 그렇죠. 긴급 임시조치를 한 때부터입니다. 저 같으면 또 그런 거 냅니다.
사경이 이렇게 긴급입시 신청한 때부터 48시간 이렇게 하면 OX, X예요. 신청한 때부터가 아니라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입니다. 구별하시죠? 지금 제가 하는 말. 오케이. 검사한테 신청한 그때부터 48시간 시계가 도는 게 아니라 이미 현장에서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입니다. 사실은. 이런 거 내면 진짜 다 날아갈 텐데. 근데 왜? 이런 거는 실무에서도 중요한 거예요. 언제부터 시간을 체크할 건지. 요게 특히나 이건 우리 경찰하고 직접 연관된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우리 뭡니까? 가정폭력범죄 외우셔야 되겠죠? 우리 뭘 외웠다? 어떤 분들은 해당되는 걸 다 외우시는 분들은 알아서들 하십시오. 오케이. 요거는 이제 외워야 돼. 네,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 해당 안 되는 거. 살인, 강도, 절도. 예. 절도는 친족 상도례가 있으니까 해당이 안 되고 살인, 강도는 강력범죄니까 그렇죠. 단순한 가정폭력으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인, 강도, 절도 얘네들 가정폭력범죄에서 제외고요. 그리고 가정폭력범죄에서 제외면 어떻게 합니까? 형법 적용하면 되죠.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 사기, 횡령, 배임 이런 것들은 뭡니까? 돈 관련된 거니까 폭력이라고 하기 어렵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바뀌었죠. 집에 가자. 약취유인은 그렇죠. 가정폭력범죄 해당이 안 되는데 우리 주거침입, 태거불응 요거는 가정폭력범죄 이제 해당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뭐 주거 신체 수색 이런 건 당연히 해당이 되고요. 어쨌든 기존에 주거 침입, 태거 불응은 가정폭력이 아니었는데 이제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하나 더 중송계, 특수송계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중에 특수송계가 가정폭력에 들어왔습니다. 중송계는 여전히 가정폭력 범죄 아니에요. 요거 하나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오케이.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약취유인만 그리고 이제 또 뭐 있습니까? 업무 방해. 요런 애들 공무집행 방해 또는 인질 강요 됐나요? 그리고 중송계 그리고 각종 치사상은 거의 뭐 죽음까지 가는 거니까 얘네들은 다 뭐다? 가정폭력범죄에서 제외.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살인, 강도, 절도, 사기, 횡령, 배임 됐죠? 제외. 그리고 약취유인 제외. 그리고 그렇죠. 업무방해 그렇죠. 공무집행 방해 제외. 그리고 인질강요 그리고 중송계 제외. 그리고 치사상 제외. 그런데 하나 강간치사상, 강간과 관련되는 거는 가정폭력범죄로 갑니다. 예, 강간에 뭐 이렇게 나왔다는 강간은 다 가정폭력범죄로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 오케이. 자, 하여튼 뭐 이 정도로 해두시면 그리고 우리 기출 나왔던 것만 정확하게 해두셔도 그 이상 또 이상한 범죄 내면 그것까지 우리가 더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건 출제자가 나쁜 놈이. 출제자 지옥 갈 거야. 자, 그리고 하여튼 자 갑시다 이제. 그리고 자 지옥이란 말 취소하겠습니다.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출제자님이 그냥 하여튼 근데 어쨌든 출제자 욕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런 문제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거기까지 신경 쓰면 공부 못 합니다, 우리. 자, 응급조치 해봅시다. 자, 응급조치인지 임시조치인지 이것도 아직 구별 못 하시는 분들은 진짜 오히려 출제자가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문제인 거예요. 오케이. 자, 태거, 격리. 뭐라고요? 같이 say yeah! 같이 하세요. 이거 뭡니까? 임시조치. 오케이. 자, 100m 이내 접근금지. 임시조치. 오케이. 그리고 이것도 접근금지. 임시조치. 오케이. 자, 아까 여기 분리, 수사, 그리고 제지. 이거는 뭐예요? 응급조치. 그렇죠? 자, 피해자가 동의하면 보호시설, 상담시설 온다. 응급조치. 현장에서 하는 거. 그리고 의료기관 다쳤으니까 빨리 가야 되죠. 현장에서 하는 거 응급조치. 요양소 위탁한다. 이거는 법원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임시조치. 이것도 뭐라고요? 임시조치. 됐나요? 오케이.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막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참고로 임시조치 중에 검사가 법원에다가 청구는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 세 가지 요 세 가지를 먼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 세 가지를 청구하면 이제 그 가해자가 이거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안 지키더라. 접근 금지하고 나가라는데 계속 접근하더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검사가 이걸 청구합니다. 이 녀석이 지금 이걸 안 지키네요. 아예 가둬주세요. 됐습니까? 처음부터 이걸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순서가 이걸 먼저 청구했다가 이걸 위반하면 이걸 청구합니다. 됐지요? 오케이. 자, 그리고 요양소 위탁은 검사의 청구 내용에는 없고요. 이거는 법원의 재량 사항으로 결정합니다. 그때그때 상황 봐가지고 애가 좀 정신이 이상한데? 그러면 요양소에 위탁하는 거죠. 오케이. 자, 됐고. 오케이. 그리고 사실은 아직 우리 시험에서 여기까지는 안 나왔는데 여기까지 한 번쯤은 낼 때가 됐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기간이 있잖아요. 기간이 기본적으로 2개월 2회, 1개월 1회. 요것도 정리할까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좀 약한 거잖아요. 기간이 일단 임시로 2개월 동안. 오케이. 그리고 필요하면 몇 회? 예, 2회, 2개월 2회. 그리고 얘네들은 뭐예요? 예, 1개월. 센 거니까 기간이 짧습니다. 오케이. 대신에 이것도 연장도 1회밖에 안 돼요. 됐나요? 요것도 조금 알아두면 좋겠는데 단순 암기라서 귀찮으면 제끼셔도 됩니다. 오케이. 됐나요? 참고로 아동학대에서는요. 자, 여러분, 아동학대. 어이! 깜짝이야. 아동학대에서는요. 이거 전부 다 몇 개월일까요? 전부 다 2개월이에요. 전부 다 2개월인데 얘네는 1회 그리고 2회. 횟수는 이렇게 가는데 개월 수가 그냥 2개월로 통일돼 있습니다. 아동학대에서는. 오케이. 하여튼 이것도 여력이 되시는 분들, 괜히 또 여기까지 하면 또 헷갈릴 수 있는데 자기 내공에 따라 하시면 돼요. 아유, 나 저거 헷갈린다. 그러면 일단 접어두세요. 그냥 느낌상 이미지로 얘는 좀 약하니까 좀 길게 가. 얘는 좀 세니까 좀 짧게. 됐냐? 2개월 2회, 1개월 1회, 2, 1, 1. 그냥 느낌상 그렇게 이미지만 메이킹 해놔도 나중에 찍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의료기관에 그밖에 요양사의 긴급 임시조치 아니죠. 긴급 임시조치는 몇 가지? 3가지. 퇴거격리, 접근금지, 그렇죠? 요거는 뭡니까? 예, 법원에서 결정 사항입니다. 예, 긴급 임시조치로 사경이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심지어 이거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오케이. X. 자, 그리고 쭉 해서 우리가 검사는 그렇죠? 아까 방금 말했죠.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청구할 수 있다. 법원에다가 몇 가지? 기본적으로 처음에 3가지. 그렇죠? 접근금지, 그리고 퇴거격리. 그거 안 지키면 나중에 그렇죠? 구치소에 유치. 근데 여기 뭐예요? 지금 요양소 위탁은 검사의 청구 내용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이거는 검사가 청구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도 16년도 기출문제인데 잘 모르면 이런 걸 준비 안 해놓으면 굉장히 틀릴 수 있는 문제였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요양소, 의료기관, 요양소 위탁 이거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어려웠어요. 이거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은 되게 어렵게 느껴졌을 거예요. 자, 그리고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할 수 있는 응급조치, 보호시설 인도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아까 했었죠? 상담소나 보호시설 인도는 반드시 피해자의 동의 있어야 된다는 거. 됐고. 자, 그리고 임시조치 청구는 긴급 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자, 여기 나오죠. 긴급 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입니다. 긴급 임시조치 신청을 한 때부터가 아니에요. 자,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1289 사법경찰관이 긴급 임시조치를 한 때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지체 없이입니다. 신청하고 신청받은 검사는 재발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아닙니다. 여기 틀렸어요. 재발될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오케이. 자,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사실은 무조건 청구하는 건 아니고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 다만 그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는 청구 안 할 수도 있다. 여기 정도 있어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일단 원칙은 뭐다? 예, 하여야 한다. 근데 예외적으로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 자, 가정폭력 행위자란 가정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 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 예, 맞습니다. 요거는 틀리게 나오는 부분이 뭐다? 가정 구성원이 아닌 공범을 포함한다. 이렇게 나오면 OX, X. 가정 구성원인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1291번도 꼭 알아두세요. 이거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간접적은 해당이 안 됩니다. 직접적으로. 오케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예를 들어서 아들이 아빠한테 맞았어요. 근데 그래서 아들이 맞는 바람에 어때? 뭐 출근을 못했어. 그랬더니 뭡니까? 그 회사에서 일을 못하네. 그 회사 사장님이
아니 이 직원 엄청나게 유능한 직원인데 이 직원이 출근 못해가지고 우리 회사 좀 망하게 생겼어 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간접이지요. 오케이. 네,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자, 그리고 결혼중개업자. 이 사람들은 뭡니까? 가정을 꾸리게 만드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다? 그렇죠. 신고 의무자입니다. 신고 의무자예요. 왜?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우리 국제결혼 연결시켜주고 그러면 어때요? 아무래도 그 외국인은 이 사람들하고 좀 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알게 된다고요. 왜냐면 그런 거 많잖아요. 저기 뭐 베트남이나 뭐 이런 데서 와가지고 한국에 아는 사람도 없을 텐데 굳이 아는 사람은 어쩌면 이 사람밖에 없을 수 있는데 그럼 그 사람한테 아, 남편이 맨날 때려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진짜. 에이. 그래요. 자, 그리고 넘어가셔서 쪽에서 신속히 사건을 수사 검찰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건을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하는지 적절한지 관한 의견 제시할 수 있다. 예, 제시할 수 있습니다. 보호 사건이라는 게 뭡니까? 징역 때리자 아니면 요거 좀 봐주자? 좀 봐주자. 대신에 그냥 봐준 거 아니고 뭐다? 이제 어떤 보호 관찰 이런 걸 하겠지요. 오케이.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패턴의 문장은 항상 옳은 지문으로 가시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가정폭력 문제. 요 문제가 되게 또 어려운 문제였어요. 물론 단순 암기 내용이긴 한데, 자, 신고 의무자. 이런 사람들은 신고를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특히 뭐 70세가 아니라 60세.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치료하는 의료기관. 모든 의료기관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람 즉시 신고한다. 그래서 요 70세가 아니라 60세. 근데 이것도 바꿔야 되는데 요즘에는 60세 노인 아닌데 60세까지는 중년. 예. 그렇잖아요. 요즘 뭐 신체 나이가 아시죠? 우리는 별일 없으면 무조건 100년 이상 살게 돼 있습니다. 요즘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기본적으로 80세, 90세 막 종종 해요. 의료 기술이 발달되고 먹는 게 좋아지니까 그리고 또 관리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저는요 별일 없으면 100살까지 삽니다. 여러분들은 더 살겠죠. 지금 태어난 애들은 유엔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제가 한 5년 전에 본 자료인데 예상 수명이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지금 한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 140살인가 그래요. 근데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야. 예. 의술이 늘어나고 뭐 좋은 약, 영양제 엄청 어쨌든. 근데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죠. 나이는 먹었는데 먹을 게 없고 이러면 이제 비참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공무원만 가지고도 여러분 안심하시면 안 돼요. 뭐 지금은 와닿지도 않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은 공무원 되고 이야기합시다. 일단 되고, 예, 일단 되고 뭐 하나 해놓고 오케이. 예. 자 일단 공무원 되면 일단 안심입니다. 자 기지감 피고 합시다. 안심. 안심. 저도 그래서 정말 무리하지 않고 건강 관리하면서 오래오래 가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살까지 살 수 있는 식량을 좀 비축해야 돼. 정말. 자, 학교 폭력입니다. 사실 우리 시험에 학교 폭력이 안 나왔고요. 한창 그때 박근혜 대통령 때 학폭, 그 4대 악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렇죠. 불량식품, 학교 폭력, 가정 폭력. 갑자기 하나가 생각 안 나네. 뭐였죠? 하여튼 뭐 어쨌든 그때 이제 승진 시험에 나왔던 패턴인데 사실은 뭐 지금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이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가볍게 한번 볼게요. 자, 수업 중 애들이 보는 앞에서 가해 학생을 연행한다. 수갑 채워가지고. 그건 너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애들이잖아. 근데 사실 또 이것도 상반됩니다. 요즘에는 방금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나이 먹는 것도 그렇지만 나이가 어린 애들도 빨리 성장을 하기 때문에 애들이 애가 아닙니다. 정말 애라고 하면 안 돼. 그렇죠? 예, 다 압니다.
다 압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어쨌든 예. X. 그래서 다 아니까 어른처럼 세게 가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죠? 아니다. 아직 어리지 않냐. 기회를 주고 더 우리가 가르치려고 해야지. 벌써 낙인 찍어가지고 이 새끼는 뭐냐 범죄자 수갑차 이러면 안 된다. 예. 하여튼 그 참 두 가지를 적절하게 한다는 게 그렇죠? 힘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규정된 학교 폭력 처리에서 피해 학생 안전을 반드시 경찰서로 아니죠. 반드시 나오면 반드시 거의 틀립니다. 이게 뭐다? 피해 학생이 원하는 장소로 가는 게 원칙이에요. 반드시 경찰서로 가는 게 아니라 예, 본인이 안전하다. 여러분 경찰서 가면 안전하다 느낍니까? 경찰서 한번 가보세요. 딱히 그렇게 분위기가 포근포근한 분위기가 아니에요. 예, 굉장히 하여튼 고생들 하시기 바랍니다. 예, 삭막하죠 그 분위기가. 그러니까 피해 학생이 가서 뭔가 더 불안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겁나고. 자 그리고 현장 매뉴얼에 쭉 있어서 출동, 사전 통제하고 당연하죠. 학교는 누가 짱이다? 학교장. 예, 사전에 통제하고 우리 좀 가겠습니다. 하고 그쵸 협조해서 처리를 합니다. 무조건 경찰이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폭력이 진행 중에 출동 경찰관은 피해 학생 보호보다는 아니죠.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데 우선시합니다. 예,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아동 학대. 자 아동 학대까지 쭉 가봅시다. 조금만 더 집중. 자 아동 학대는요. 가정 폭력하고 절차가 거의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차이점. 자 우리 건희군. 아동 학대하고 가정 폭력 범죄 처리 절차에서 가장 큰 차이점. 자 그렇죠. 말하면 바로 나올 겁니다. 일단 72시간이라는 게 딱 느낌이 와야 되죠. 72시간. 어디서 72시간? 응급조치. 자, 접어주고. 예, 접어주고. 응급조치를 하는 건 내용은 거의 똑같아요. 그렇죠? 현장 나와서 때리는 거 말리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응급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해자를 막 격리시켜버려요. 거기서는 이제 응급조치에 격리가 있습니다. 그냥. 오케이. 분리하고, 그렇죠? 딱 제지한 다음에 격리. 가해자를 해야죠. 그렇죠? 근데 어때요? 가해자가 거의 부모일 확률이 높잖아요. 보호자. 그러니까 어때요? 아동은 아무리 맞았지만 어때요? 갑자기 엄마 아빠가 또 없고 이러면 불안. 어쨌든 그 응급조치를 하는 시간이 몇 시간 넘기면 안 된다? 72시간.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응급조치가 끝나자마자 사법경찰관은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하고 나서 어떻다? 물론 필요하면 재발될 염려가 있고 긴급하다라면 뭐예요? 긴급 임시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긴급 임시조치 내용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냥 긴급 임시조치 그거 다 치고 응급조치 했습니다. 응급조치하고 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정폭력범죄에서는 그냥 응급조치 했다라면 어때요? 물론 경찰관이 직권으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도 있지만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보통은 피해자의 뭡니까? 신청을 받아서 검사한테 신청을 합니다. 오케이? 그런데 아동학대 범죄에서는 피해자가 아동이기 때문에 얘한테 물어보고 할 필요가 없어요. 거의. 됐나요? 그래서 그냥 그리고 사법경찰관은 신청할 수 있다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됩니다. 됐죠? 지체 없이 응급조치 후에 뭐 한다? 임시조치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딱 못 박아 놓으십시오. 자, 그러면 또 여기서 하나 더. 임시조치를 신청했어요. 검사한테. 그러면 검사는 몇 시간 이내에 법원에다가 청구해야 된다? 72시간. 요때도 72시간이다. 왜 72시간이다? 자,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응급조치 몇 시간 넘기면 안 된다? 72시간. 응급조치하고 바로 검사한테 신청하라며. 그럼 검사가 법원에다가 청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것도 몇 시간 넘기면 안 된다? 왜? 요 72시간 때문에. 요 72시간 끝나기 전에 신청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청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하나 더. 신청은 72시간 전에 했어요. 거의 한 70시간쯤에 했다고 합시다. 고민하다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응급조치도 거의 70시간밖에 이제 2시간밖에 안 남았겠죠? 시간 흘렀을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럼 법원에서 청구를 받으면 몇 시간 이내에 결정한다? 24시간. 이건 똑같아. 가정폭력범죄랑. 그런데 청구를 요때 받았어요. 그럼 어때요? 결정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다 보면 기본적으로 72시간을 요 72시간을 넘길 수도 있어 없어요? 넘기게 될 수 있잖아요. 일찍 청구했으면 괜찮은데
72시간 다 됐을 때 내가 청구를 한 거야. 그럼 법원도 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72시간 넘길 수도 있죠.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72시간을 좀 더 연장할 수 있다. 언제까지?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또 하나. 응급조치 72시간인데 예외적으로 하나 더 생겼죠. 48시간 연장할 수 있다고. 그렇죠? 언제? 응급조치를 한 때가 토요일이나 뭐 공휴일 뭐 요럴 때. 요럴 때는 뭐예요? 아무래도 검사들이 다 쉴 수 있으니까 이런 게 지체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몇 시간? 48시간 연장할 수 있다고. 이거 개정된 거. 오케이? 기억나시죠? 이제? 그거 잡으시면 돼. 자, 다시 정리합시다. 72시간, 48시간. 그리고 무조건 임시조치 신청하고 72시간 내에 똑같이 청구하는. 됐죠? 긴급 임시조치는 똑같습니다. 하고 나서 지체 없이 검사한테 가고 검사는 몇 시간? 48시간 이내에 청구하는. 그건 똑같아. 됐죠, 여러분들? 오케이. 별거 없어요. 예, 요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 19세 틀렸죠? 18세 미만. 여기도 아동이니까 18세 미만. 예, 실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아동에 대해서는 요걸 먼저 적용하는데, 근데 만약에 이런 법에 더 처벌 규정이 세더라. 그러면 센 걸로 합니다. 아시겠나요? 원칙은 이렇게 가는데 예외적으로 여기에 가중 처벌되는 규정이 있다라면 어떻게 한다? 그렇죠. 왜냐? 아동을 학대하면서 성폭력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쪽 가서 더 세게 처벌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단순 폭력이 아니라, 그렇죠. 단순 학대가 아니라 성 관련되면 여기로 갑니다. 자, 그리고 처벌 절차에 관하여 쭉 해서 보호 처분을 규정하면서 아동을 보호 좀 예, 이런 걸 목적으로 한다. 예, 이런 거 목적으로 합니다. 별 이유는 없고요. 자, 신고를 접수한 사법기관 쭉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합니다. 예, 당연한 이야기죠. 예, 자, 그리고 학대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애들은 엄마 아빠는 나를 때려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또 보통 인식합니다. 예, 사실은 뭐 저도 어릴 때 너무 많이 맞았는데. 자, 어쨌든 그래서 아동학대 신고해보자. 왜? 애들이 신고를 안 하니까. 애들이 맞았다고 이야기를 안 해버리면 모르잖아요. 은폐돼 버리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자, 여기가 이제 틀렸죠. 은폐성 때문이 아니라, 그렇죠? 여기서는 뭐예요? 아동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부러 숨기는 건 아닙니다. 왜? 그냥 그게 당연하다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아빠한테 맞는 거지. 됐나요? 인지를 못합니다. 미인지. 이게 아동 학대야라고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저도 사실 나중에 다 커가지고 나이가 40 넘어서도 아버지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어릴 때 왜 이렇게 때렸냐고. 근데 아버지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다 원래 그런 거지. 아버지도 인지를 못해요. 왜? 저희 때는 대부분의 부모들이 또 그랬거든요. 심지어 제 고등학교 때까지도요. 빠따로 막 맞고 그랬어요. 학교에서. 상상 불가죠, 여러분들. 진짜 야구 빠따로 엎드려 뻗쳐가지고 맞았어요. 진짜 다리 뼈가 부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진짜 우리 학교 야구부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해요. 뭐 손바닥 맞는 거는 별거 아니고요. 책상에 무릎 꿇고 올라가지고 허벅지를 갖다가 빡 때려요.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 진짜예요. 이게 우리 학교만 그런 게 웬만한 학교 다 그래요. 선생님들이 막 있잖아요. 영화 친구 있죠. 너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날라차기도 있습니다. 이게 선생 별명이 날라차기. 들어오자마자 뭐야 이 새끼 하면서 그냥 날라차기를 해버려요. 진짜로. 이게 여러분 이게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실화입니다. 실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참 또 변명처럼 들리는데 온 사회가 그랬어요. 심지어 있잖아요. 부부싸움, 집에서 애 때리고 이런 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옆집 사람은 신고도 안 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나와도요. 야, 내 마누라, 내 자식 교환에 네가 안 꺼져. 경찰도 못 건넵니다. 왜? 그랬어요, 분위기가. 정말. 근데 이제 갑자기 시대가 엄청 바뀌니까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뭡니까? 약간 적응을 못 하는 거야. 이 정도는 다 괜찮은 줄 알고 그냥 그렇게 배워왔고 심지어 그게 맞다라고도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게 맞는 건 아니죠. 그냥 그래서 분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사회 분위기가. 어쨌든 은폐성이 아니라 인지를 못한다. 인지를. 그게 저도 이제 몰랐어요. 이제 지금 하니까 방금 생각이 나네요. 그때 또 아버지가 다 그런 거지 하고 이야기해 버리니까 너무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이미 몇십 년 지난 일인데도. 근데 지금 순간 생각났습니다.
아버지도 인지를 못했구나. 이걸 내가 따지면 안 되구나.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었고 나도 그 당시에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인지를 못했습니다. 미인지성. 오케이. 자, 그래서 인지를 못하니까 신고가 안 되니까 신고하는 사람들을 많이 규정해 놓은 거예요. 광범위하게. 오케이. 이런 사람은 신고해야 한다. 은폐성이 아니라 신고. 미인지성. 인식을 못한다. 미인지성. 자, 그리고 이제 격리. 아까 격리시킨다 그랬죠? 누구를 당연히 가해자를 격리시킵니다. 자, 몇 시간? 그렇죠. 72시간.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다? 72시간입니다. 가로 안에 말도 이제 이해하시겠죠? 늦게 청구를 하게 되면 어때요? 법원이 또 결정하는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죠? 그때까지 연장이 될 수도 있다. 근데 48시간은 언제 나온다고요? 그렇죠. 우리 주말 공휴일 꼈을 때. 오케이. 자, 그리고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쭉 해서 재발대로 했고 아까 긴급 그리고 법원이란 말 대신에 검사 들어가면 틀린다는 거 똑같은 패턴입니다. 가정폭력하고 오케이. 긴급 임시조치 신청할 수 있다. 긴급 임시조치 내용 똑같습니다. 태거 격리 100m 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한 접근금지 3가지. 오케이. 자, 그리고 원활한 조치 쭉 해서 피해 아동의 보호를 필요하다는 판사의 결정으로 그렇죠. 쭉 해서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는 조치다. 맞습니다. 오케이. 판사의 결정으로. 검사라고 하면 X. 오케이. 자, 그리고 응급조치의 내용 중 피해 아동을 학대 보호 조치 인도하는. 자, 요거는 피해 아동의 동의. 아까 동의 아니라 그랬죠? 이거는 뭐다? 피해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오케이. X. 신고를 받아 쭉 해서 즉시 행하는 조치를 임시 조치라고 한다. 아니죠. 현장 나가서 하는 건 뭡니까? 응급조치죠. 응급실. 오케이. 이것도 근데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응급실. 오케이. 응급 현장. 자, 그리고 자, 응급조치 이용에는 그렇죠. 행위 제지, 말리고, 그렇죠. 그리고 가해자 격리, 그리고 인도, 상담 위탁 이런 교육은 뭡니까? 이거는 임시조치의 내용입니다. 임시조치의 내용. 오케이.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의료기관 인도하는 게 들어가야 되겠죠? 오케이. 애가 다쳤을 테니까. 자, 그리고 아동학대 현장을 발견한 사고 쭉 해서 즉시 응급조치 해야 된다. 당연하죠. 당연히 이거는 하여야 한다. 자, 그리고 긴급 임시조치에는 그렇죠. 요 3가지. 오케이. 구치소의 유치는 이거는 뭐다? 그렇죠. 이거는 임시조치의 내용입니다. 사법경찰관이 현장에서 너 구치소 이렇게 못 들어갑니다. X. 자, 현장에 출동하거나 발견한 경우 쭉 해서 급박 현저한 경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쭉 해서 형제 요런 애들까지 다 뭐다? 피해 아동 등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응급조치 해야 한다. 그러니까 피해 아동만 하는 게 아니라 요런 애들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좀 더 넓혀놓은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요즘 또 아동 학대 사건들이 또 많았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아동 학대 법도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요, 한 번이 된 게 아니고요, 두세 번, 서너 번 됐어요. 그렇다고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개정된 게 아니라 쬐끔 뭔가를 바꿨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 크게 나올 만한 내용들은 크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가 암기할 게 아니고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상식적인 내용. 예를 들어서 지금도 당연히 여러분도 어떠세요? 이런 사람들 당연히 포함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포함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예전 법에는 이렇게 아끼는 만들 때 그렇게 고민을 안 하고 만들다 보니까 조금 부실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실한 부분들이 이번에 그냥 좀 보완이 된 거다. 뭐 특별하게 막 바뀐 게 아닌데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 개정됐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 사실은. 괜히 개정됐다 그러면 여러분도 외워야 되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굳이 그렇게 표현 안 해요. 그냥 이건 어때요? 여러분 지금 쭉 읽어보니까 이 내용이 외울 내용입니까? 당연한 내용이지요. 오케이. 그러면 굳이 외운다라면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체크한다는 피해 아동 등이라는 이 표현. 그렇죠? 피해 아동 등은 뭐다? 그렇죠. 현장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 현장 외의 장소까지도 이제 포함합니다. 이런 것들 좀 학대 현장 바로 그 현장 아니면 바로 옆집일 수도 있잖아요. 애들이 도망갔다거나 무서워가지고 걔네들도 어때요? 막 위험한 상황이지 사실은. 막 아버지가 막 술에 취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으면 오케이. 그래서 현장 또는 학대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피해가 확인이 됐다. 예를 들어서 맞기는 여기서 맞았는데 애들이 도망가가지고 저쪽 옆에 있을 수 있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요런 게 포함된 거예요. 요런 게. 그럼 어때요?
또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 현장에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학대 현장 외의 장소에서도 이런 게 확인이 된다면 이런 장소도 경찰관이 출입할 수 있다? 출입할 수 있게 하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현장에만 출입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던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막 머리 싸매고 외울 정도 내용 아닙니다. 예, 제발. 자, 그래서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넘어갑시다. 응급조치 쭉 해가지고 분리 쭉 지체 없이 해서 시작하고 사실은 자 이런 것들이 또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경찰관으로 끝냈는데 이제는 뭐다? 이런 일이 있다라면 누구한테 알려라?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지사 이런 사람들한테도 알리라는 거예요. 왜 알리라고 할까요? 야, 니네들도 좀 신경 써라. 왜? 이 사람들이 힘이 센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아동학대에 대해서 신경을 쓰자라는 취지로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별 내용이 아닙니다. 오케이? 당연히 이런 사람들 이제 알릴 수 있다, 알려야 한다? 무조건 알리고요. 거의 이 사람들이 주체가 됩니다. 오케이? 법원에서 뭔가 결정이 났다. 그러면 그것도 이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또 법원에서 피해 아동, 자 임시조치가 끝나고 나면 어때요? 임시조치를 말 그대로 몇 달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뭐 1년, 2년 더 얘를 보호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제 보호명령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임시조치의 내용은 거의 똑같은데 보호명령까지 해줘요. 오케이? 그럼 보호명령이 끝났다. 보호기간이 애가 성인이 돼서 끝나면 다행인데 아직 뭐 16살, 17살인데 아직은 아동인데 기간이 끝났어. 그러면 또 학대를 당할 수 있잖아요. 보호를 못 받고. 그러면 보호기간 끝났다라고 이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돼, 법원이. 그럼 알려주면 그냥 끝났네라고 가만히 있습니까? 이 사람들을 조사해봐야 되겠습니까? 보호기간을 더 신청할지 알아봐야 되겠죠? 그게 니네들이 조사하라는 거야. 니네도 똑바로 안 하면 얘네들 안 돼. 왜냐? 이 사람들은 뭐예요? 투표해가지고 뽑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런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그래서 어떻다? 연장할 만하다 하다면 법원에다가 신청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보호기간 더 연장해주세요.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번에 왜? 보호기간이 끝났을 때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기간이 끝나도 어때요? 그러면 보호를 못 받으면 애가 또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보완한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자, 됐고. 자, 그리고 쭉 보시면 뭐 이건 별거 아니고 이것도 읽어볼게요. 응급조치에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응급조치를 하면 즉시 응급조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가 응급조치를 했다라면 어때요? 경찰은 알지만 어때요? 시장군수 구청장, 아동학대 전담 이쪽은 모르죠. 그럼 이쪽에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이 보고를 받겠죠. 누구한테?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그렇죠. 송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응급조치를 했다라면 어때요? 소속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관할경찰관서장에게 그렇죠. 송부하여야 한다. 서로 알려주라는 겁니다. 서로. 이해하셨습니까? 정보를 공유해라. 니네만 알고 있지 말고. 이런 게 바뀌었어요. 그렇다고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죠? 한번 읽어보면 당연한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만간 개정법령 특강을 한번 할 건데 사실 개정법령 별로 할 게 없어요. 딱히. 근데 일단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조금 바뀐 거라 하더라도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여기 315번 응급조치 유형 그렇죠? 이거 뭐가 틀렸다? 상담, 교육 위탁 이거는 임시조치라고 했고요. 그리고 임시조치에 대한 거 해봅시다. 이것도 우리 다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패턴이죠. 태거경리 뭡니까? 임시조치. 그리고 백미선 임시조치. 행위를 제지하는 건 현장에서 하는 거니까 응급조치. 그리고 이거 접근금지 임시조치. 그렇죠? 권한행사. 넌 친권 자격이 이제 안 돼. 이런 거 이거 뭡니까? 다 임시조치. 그리고 피해 아동을 보호실로 인도한다. 이거는 뭐예요? 그렇죠? 응급조치. 뭐 별거 없잖아요. 이것도 계속 있네요. 또 의료기관으로 인도한다. 당연히 현장에서 다쳤으니까 그렇죠. 응급조치. 이런 건 뭐예요? 임시조치. 이것도 임시조치. 그리고 격리한다. 이것도 임시조치. 아니죠. 응급조치. 현장에서 그렇죠. 학대행위자 바로 가둬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임시조치. 됐죠? 오케이. 그러니까 아동학대에서는 그냥 제지 분리가 아니라 격리입니다. 오케이. 자, 됐네요. 이렇게까지 하면 쉬었다가 경비어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